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안녕하세요. 허수경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아름다운 나라는 21세기 한복판에서도 통하는 국가 경쟁력이기도 할 텐데요.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문화예술의 힘을 큰 감동으로 전하는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신년 마켓 때 뵙고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벌써 뭐 거의 한 달 돼가네요. 네, 아니 정말 예술의 전당 사장님을 네. 국회에서 만나는 느낌이 아주 특별하네요. 또 오늘 정말 무슨 인상적인 아주 인터뷰가 되려고 날도 얼마나 매콤하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입이 벌써 얼어버리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안에서. 따뜻한 공간에서 네. 우리 사장님의 열정과 잘 어울리는 사랑제라는 공간을 이렇게 멋있죠? 여기 운치도 있고요. 네. 저기 들어가서 오늘 조금 그래도 따뜻해야. 추운데요? 네.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서울예술의 전당. 문화예술계 현장을 두루 거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예술의 전당 총책임을 맡고 있는 고학찬 사장. 그럼 좋지? 응? 이곳은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총본산이라 불리는 오페라 극장. 왜냐하면 오페라는 아시다시피 마이크를 안 쓰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부르는 노래, 성악가의 노래가 저 3층 꼭대기까지 펼쳐지게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앞에 이 오페라 그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반주가 있지 않습니까? 성우의 목소리와 악기 소리의 잔향 시간까지 계산하여 설계된 오페라 하우스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 무대 위 텅 빈 객석.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고학찬 사장에겐 도전이고 과제다. 언제나 그렇듯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그의 일상. 공연 소품까지 체크하는 꼼꼼한 성격이다. 야, 이거 옛날 똑같은 거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 예. 앤틱 이상입니다. 여보세요? 아트. 예.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 오늘 공연 7시 반입니다. 늦지 마세요. 예. 2시간 전에 오셔야 돼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예.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난 그의 순발력 넘치는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 소품들 하나하나 다 아니면 매번 바꾸고 그렇죠. 그 대본에 원하는 소품들이 있잖아요. 전화기 필요하면 전화기 갖다 놓고 이게 몇 세기 전화가 있어야 되는 그때 맞는 전화기 갖다 놔야 되고 또 요즘 이야기면 요즘 전화기 갖다 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관객들이 편안하게 최고의 공연을 감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의 행복한 고민이다. 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 예전에 정말 사장님 처음 뵙고서 정말 베토벤이 나타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첫 그 강렬한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네. 제가 별명이 많습니다. 네, 아인슈타인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뉴욕을 갔는데 길을 건너가는데 말이에요. 어떤 백인 청년이 네. 나한테 오더니
당신 동양에서 온 아인슈타인 아니요. 오. 그래서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에 다 웃었어. 오. 근데 그날 그 다음 날 링컨 센터에서 마침 뉴욕 필하모닉이 그 베토벤 연주를 했어요. 예. 그걸 보러 갔는데 로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네. 너는 동양에서 온 베토벤 같다고 그래가지고 또 웃었고 제 머리 때문에 네. 약간 헤어스타일이 그랬어. 예, 예. 요즘 제가 뭐라고 불리느냐면 호가 달파가 됐습니다. 달파요? 달파. 네. 달파가 제가 요즘 무슨- 서예를 하거든요. 영문서예. 예, 예. 대한민국 영문서예 제가 이 효시입니다. 효시. 아, 이게 한글 한자도 아니고 영문으로 서예를 합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는 거 써가지고 아주 네. 500만 원이 팔렸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요즘 제 별명이 네. 호가 있어야 되는데요. 호가. 네. 서예 쓰면 밑에 호를 쓰잖아요. 네, 제가 달파입니다. 달파가 달파. 무슨 네. 달파라는 게 뭐냐면 파도가 도달하는 곳이 달파인데 낭만적이다. 낭만적이죠. 근데 네. 성이 고기 때문에 고달파가 됐고 예, 그러면은 요즘에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네. 그 달파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지금 CEO이신 거예요. 근데 뭐 그 어떤 기사에서 찾아보니까 직업이 25가지를 가지셨다는 게 맞죠?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미 PD. 그것도 그냥 온전하게 한 직업이 25가지고 뭐 하루 이틀 한 건 그걸 치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한 5, 60가지 이상으로. 네, 제가 25가지 제가 쉬어보니까 제가 어느 학교 무슨 특강 때문에 전문의들한테 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25가지 직업을 가졌더라고. 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제일 오래 한 게 방송 PD, 네. 그리고 방송 작가, 네. 또 무슨 가요 작사가, 그러니까요. 희곡 작가, 대학 교수도 하시고. 대학 교수, 네. 뭐 자간 미국 가서 한 거는 뭐 말도 못하고 뭐 웨이터, 뭐 무슨 바텐더도 해서. 네, 뭐 아, 그러니까 너무 두루두루 뛰어난 감각을 갖고 계셔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자산들이 지금 그야말로 예술 경영, 예술의 전당 CEO로서 어떤 그 운영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저는요. 건가요? 예.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지나가는 과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아픈 전부 과거에 제 대해서. 재산이에요. 예. 저는요. 젊은이들이 젊어서 고생한다고 네. 나는 불행한 난 무슨 뭐 흙수저를 뭐 갖고 나왔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이 하죠, 요즘에. 저는 그런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흙수 갖고 태어난 것이 너한테 큰 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히 고된 그런 일에서부터 다양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술의 전당 그 사장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이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 그러면은 네. 뭐 대한민국 최고의 무슨 뭐 예술문화 공간이고 뭐 네, 네. 떠들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에게는 문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의 전당이 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고 모든 국민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문턱 낮추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 예술전당 가려고 그러면 왜 옷도 굉장히 격식 있게 차려입고 뭔가 이렇게 정말 최대한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신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물론 옛날에는 소위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뭐 귀족들이 어디 뭐 파티에 갈 때 뭐 무슨 옷에다가 그렇죠. 뭐 가죽 있잖아요. 입어야죠. 근데 지금은 예술도 순수 예술도 좀 편안해졌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너무 규격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 국악과 양악이 서로 융합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다 느끼는 게 그 앞을 참 자주 지나다니는데 이게 신년을 맞아서 그런가 예전에 뭐 신년 음악회가 좀 대표적이었다면 아마 공연의 그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야 저런 공연도 하나 네. 하는 공연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순수 예술이니까 순수 한 것만 해야 된다. 클래식. 지금은 예술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뭐 얼마든지 융합 공연하고 전시도 뭐 옛날 무슨 뭐 꼭 피카소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팝 아트도 하고 네. 어린아이들의 그림도 전시하고 서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나라 유일한 서해박물관이 있습니다. 서해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30대 미만의 이 젊은이들은요, 서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 서해박물관을 제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영문으로 서해를 시작했습니다. 한문으로 서해를 써놓으면 젊은이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잘 못 읽죠, 요즘에.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장르가 되겠어요? 예. 젊은이들이 택하지 않은 예술 장르는 죽습니다. 서해가 16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시대에 그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이 서해를 사랑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조건, 요만한 것으로 만든 게 서해 영문서해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전라북도 전주에서 세계 서해 비엔날레 했을 때 거기서 저한테 작품 요청이 왔더라고. 영문서해를 출품해달라. 제가 출품했어요. No pains, no gain 썼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떠서 됐더니 제가 가봤어요. 젊은이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대가들이 쓴 작품보다는 제가 쓴 영문서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통하기 새로운 위한. 시도를 해서 젊은이들에게 서해박물관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서해박물관에 들락날락 해야 앞으로 그 장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콘서트홀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무슨 가수가 거기에 못 써가지고 뭐. 아, 맞아요. 많이 화제가 되고 그랬었죠. 그거 제가 그래요. 왜? 1년 365일 꼭 베토벤, 모차르트만 해야 되냐. 어? 좀 섞어보자. 그래서 조영남 이장이 했습니다. 제가 조영남 씨하고 같이 콘서트홀에서 딜라일라 불렀어요. 아니, 그 조영남 씨가 좀 기고쟁이잖아요. 앵콜 곡에 나오는데 이제 딜라일라 하라고 그러니까, 아, 이 노래는 우리 객석에 어떤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했더니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는 이제 뭐 동네 노래방 가수니까 그냥. 아유, 무슨 동네 성악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정남 씨도 제가 어느 정도 노래하는 거 몰랐어. 그게 이제 뭐 지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하고 이제 불렀는데 그 양반이 I saw the lights on the night that I passed by her window. 내가 I saw the flickering shadows of love on the blind.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래서 전곡 다 부르셨어요? 다 불렀어요. 다 부르고 끝나고 내려오는데 관객들이 말이에요. 이게 내 자랑하기도 미안합니다. 아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관객들이 조영남 씨한테 사인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사인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영남 씨는 같이 무대에 안 서겠다고. 사실은 제가 사장 끝나면 같이 유랑극단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예술의 전당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문화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크고 작은 또 공연장들이 많이 생겨서 또 그런 경쟁 체제도 분명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만의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들을 하세요? 예술의 전당은요, 우선 갖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뭐가 자산인 거니? 다른 홀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클래식 전문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와도 이건 클래식에 맞게 만들어진 극장이다.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우리가 챔버홀이 있습니다. RBK 챔버홀. 실내악하게 가장 알맞는 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만들 때. 오페라 하우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오페라 하면요, 이 가수의 노래 소리가 파묻혀서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페라 하우스는 작은 소프라노 목소리도 저 3층 꼭대기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전당이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예술의 전당 내부에 설치된 아이스링크.
예술의 전당과 다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곳은 고학천 사장이 특별히 신경 쓰는 공간이다. 오늘 꽤 있네, 사람들이. 추운데도. 안 추워? 너는 몇 학년이냐? 저 4학년이에요, 이제. 4학년? 4학년이에요. 4학년. 아, 이제 5학년이요. 여기 생기니까 좋아? 네. 그래? 그래? 그러잖아, 그지? 네. 저 파주에서 왔어요. 저도 파주에서? 네, 일산이요. 파주 때문에. 야, 예술전당이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요. 왜? 안 가봤으니까. 오페라를 처음부터 와서 본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뜻 전당 속으로 들어오기를 좀 꺼려 하는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 스케이팅을 타러 아이스링크를 찾아온 그 버릇이 있으니까 이 장소가 상당히 낯설지 않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관객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과다. 예술 나눔을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고학천 사장. 현장 곳곳을 누비는 그의 발걸음은 오늘도 분주하다. 그 전당에 그 사장님 아이스링크도 있더라고요. 예술전당에 예. 아이스링크가 아이스링크도 제가 사장 된 이후에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 그 제가 그걸 만들었더니 그건 뭐 예술 전당에 뭐 왜 그런 걸 만드냐? 예술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저는 만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예술 전당에 겨울에 와 보시면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죠, 좀 썰렁하죠. 음악 분수가 여름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겨울에 되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당에. 춥고 일단 너무 황량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전당 자체 분위기가 아주 북적대는 활기 있는 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 결국 관객입니다. 관객. 그렇죠. 전당이 살려면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관객이 어디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관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당을 다니던, 편하게. 습관적으로 다니던, 전당? 나 아이스케이팅 하던데야. 그런 친근감이 있어야. 이게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또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영상화하는 사업이죠, 사장님. 제가 사장 되고 나서 네. 한 사업 중에 그 최고 경영 우수 사례로 뽑힌 것이 바로 그 영상화 사업입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이 처음에 제가 그걸 한다고 그랬더니 다 반대했어. 아, 왜요? 공연은 공연장에서 봐야 되지 무슨 영상으로 보냐는 겁니다. 예? 공연은 실황으로 직접 봐야지. 그렇죠. 상황이야. 공연계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아니 오페라를 영상으로 봐버리면 싸게 누가 오페라 극장에 와서 비싼 돈 주고 오겠냐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직원들이 말해요. 사장님 걱정하는 투로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해보자. 한 편 두 편 만들어서 저 울릉도 백령도 뭐 땅끝마을 가서 제가 직접 가서 상영했더니 반응이 생각해보세요. 울릉도에 있는 어느 소녀가 말해 나한테 편지 썼어요. 전당 사장한테.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장님 저는 발레를 처음 봤습니다. 군민회관 조그마한 스크린으로 발레를 처음 본 거예요. 호두과기 인형. 저도 발레리나 되고 싶습니다. 그만큼 문화를 누리기가 힘든 거잖아요, 실은. 아니 국립 발레단이 어떻게 울릉도 백령도 가서 공연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트 끌고 그만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극장도 없어요. 다 우리 같은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화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화의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 소외 지역이 해소해야 되고 저변이 확대돼야 됩니다. 공연 영상화 사업된 그것들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 오페라, 발레, 무용을 보여주고 나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장님 그 CEO 입장이시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영상화로 이제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좀 복잡한 문제가 그게 없나요?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페라 같은 걸 못 했어요.
오페라는 이제 원작자가 뭐 따로 있고 또 뭐 안무가 따로 있고 또 뭐 무대 디자인 뭐 하다못해 이 의상까지도 전부 저작권이 있어요. 처음엔 초태는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든 오페라가 마술필입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 뭐 안무다고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처음 만들어서 지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는 우리 거기 때문에 뮤지컬도 영상화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화한 것이 대한민국만 돌아다닌 게 아니고요. 해외 문화원을 통해서 스크린으로 만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7개 국가, 심지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거기서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제가 사회한 가곡의 밤을 나이지리아에서 상영을 했더니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가곡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우리가 가곡하면 좀 슬프잖아요. 약간 서글픈 한이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예. 고향을 떠난 얘기, 네네. 부모를 향수. 만나고 싶어하는 얘기, 나라를 잃은 슬픔, 이런 게 가곡에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정서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정서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만든 가사들 보면요. 고향이 나옵니까? 아니죠. 안 나옵니다. 그리움 나옵니까? 그리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가 우린 감각적인 예, 정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곡 부를 때 그 정서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요. 그 가난하고 슬픈 나라에는 그 가곡이 맥히는 거예요. 야, 사장님처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뭔가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셨고요.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노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인정에 많이 계시고 노인대학에도 계시고 노인대학, 예, 요양원에도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저 파고다 탑골공원에도 탑골공원에도 있고 계시고. 종묘도 계시고 네, 네. 공연장에는 없습니다. 왜? 공연장은요 비쌉니다. 우선. 가격이 그리고, 좀 부담. 네. 그리고 클래식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블 회원제를 만들었어요. 네. 그 70 이상 된 노인들은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네. 무료 회원. 그 다음에 우리 기획 프로 40% 디스카운트. 아,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학생 수가 4,000명입니다. 와. 일반 웬만한 대학보다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 아카데미 수강료를 30% 깎아줍니다. 고생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늙어서 좀 노블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일 티켓을 우리가 당켓이라고 하는데 네. 그날 공연하는데 좌석이 비어 있는 공연들이 있어요. 네. 그 10만 원짜리도 10,000원, 뭐 20만 원짜리도 15,000원 정도 해서 그날 당일 우리 예술전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비어 있는 좌석 네. 아주 싸게 우리가 제공합니다. 와. 당일 티켓.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돈 들여서 공연하는데 막이 올랐는데 왜 빈자리를 두고 그러면 공연해요? 너무 아까워요, 빈자리. 그러니까 그 빈자리는 싸게 해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있잖아요. 학생들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하느냐? 드레스 리허설 장면을 오픈합니다. 그거 사장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는 그 리허설 장면이 더 재밌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 공연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네. 여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무료로 공연하기 바로 전날은 드레스 다 입고 공연하는 것처럼 연습을 합니다. 최종 공연이죠. 그렇죠. 최종 연습이죠. 최종 리허설. 그럴 때 이제 연출자가 그 조명 좀 내려, 여기 의상이 좀 이상하다 바꿔라, 뭐 이런 걸 다 볼 합니다. 수 있죠. 근데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드레스 리허설을 무료로 해주고 네. 뭐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술전당이 제가 사장 되기 전에는 관객 숫자가 230만 명이었는데 제가 사장 되고 나서 300만 명을 늘었습니다. 와.
예술의 전당에서 너무 이제 많은 공연을 접하셨겠지만 국회 로텐더홀에서도 예, 예. 음악회도 열리고 여기 아주 네, 큰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음악하기 괜찮은 데인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예술전당도 로튼다운에서 음악. 아, 우리 전문가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괜찮나요? 소리는 다 다른데 저기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네. 그 울림이 틀려요. 에코가.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여기 공연을 몇 번 해봤더니 울림이 약간 사장님 이 홀 분위기하고 사장님 분위기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신 이렇게 여기가 여기 가운데서 소리를 내면 네. 아마 조금 틀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일로 와보세요. 위치에 따라 다른가요? 여기가 몰라 우리 전당은 그래요. 틀리죠 소리가 에코가. Du bist beschönste Frau für mich. Du bist mein großes Glück. Du bist mein Leben. 소리 틀리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것과. 언제 한번 여기서도 이제 야, 공연을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노래하니까 또 기분이 틀리네. 의미도 크고. Hast du mein Herz zu warme Liebe gefunden? Hast du mich in eine bessere Welt entrückt? In eine bessere Welt entrückt. 만고강산 유람홀제. 예술은 흐르는 물이에요. 다른 거와 섞여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가 예술이기도 하지만 문화가 산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